지난주 업로드 영상 오류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항서제약이 4월 14일에 제출한 보안 서류에 대한 FDA 회신 일정이었는데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이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당 영상을 비노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HLB는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와 우리증시는 4월 이후 바닥을 찍고 급반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과 추천 종목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HLB는 차트를 통한 단기 대응 위주로 집중하였으며 디테일한 요소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만간 FDA 회신과 신약 승인 재제출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HLB 분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933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1.58%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1%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77% 하락했기 때문에 HLB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3.29%나 하락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0.35%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73% 상승했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 역시 지수나 섹터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HLB의 최근 약세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세가 적지 않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공매도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HLB 또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다면 역시나 해당 창구가 공매도 공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창구에서는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발행량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공지의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HLB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공매도 재개 이후 갑작스럽게 공매도 잔고가 급증한 모건 스탠리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HLB와 적대적인 관계로 언론에 자주 회자되었었던 신한창구의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직전 업로드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에서는 4월 16일에 나온 리픽싱 전환가액은 강력한 하방 지지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FDA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전환가액인 54,500원에서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에서 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횡보 후에 상단까지 반등했다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또다시 급격하게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차트 모습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대형 박스권 안에서 소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장투 위주로 진행하는 분들은 박스권 흐름이 지겹겠지만 단기 대응을 병행했다면 박스권은 오히려 추가 수익을 취하기에 아주 유용한 구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트는 경로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방에서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리픽싱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대거 순매수로 대응하였으며 박스권 상단에서는 단기 보유 물량을 대부분 익절하는 등 고점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꾸준히 실행하며 주가의 하락에도 적지 않은 수익률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보안 서류에 대한 FDA 회신이 지연된다면 박스권 상단인 6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FDA 인력을 20%나 감축한다는 것을 안내드렸는데 이러한 정책이 FDA 회신 지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보안 서류에 대한 FDA 회신과 신약 승인 재제출이 좌우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 또한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 모습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2차 CRL 직후에 저점이 강력한 지지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경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방은 웬만한 호재에도 크게 열릴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의 편차가 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자주 강조드렸듯이 단기 대응을 하기에는 아주 유리한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향파가 멤버십 추천 종목에서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HLB의 주가 위치는 추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역시나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 모양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향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차 CRL 이후 반등하던 주가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자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기에는 총알바지로서 개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저점에서는 심야개미의 이탈이 전략을 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난 금요일 7.3% 급등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14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주인 유스케일 파워가 21.6% 급등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국내 원전주 또한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회원방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전 코멘트에서는 전력기기나 조선주 같은 최선호 섹터나 테슬라나 D&D 파마텍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섹터별 최선호주에 대해서 종종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직접 공개할 때도 많지만 회원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전 코멘트를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관련 종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장전 코멘트에서 언급했던 종목이나 섹터들이 적지 않게 상승하며 대형 시세를 주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이 매수 우위로 관망하였으며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개인이 매수세에 적극적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일 때 특별한 호재 없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증했을 때 세력들의 검은머리 외국인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듯이 주가가 바닥권일 때 개인의 매수세가 급증했다면 외국인의 차명거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실제 보유 물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공매도 증가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1.13%로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두 번째 CRL을 맞으면서 주가는 적지 않게 하락했지만 상방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 상위 종목인 HLB의 의무적 패시브 자금을 고려한다고 해도 세력 물량의 상당 비중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들이 손실을 보고 이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머지않아 강력한 상승 파동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지속되는 주가 부진 속에 반복됐던 사측의 과도한 확신이 희망 고문으로 평가되면서 HLB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HLB는 유독 몰빵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많은 종목인 만큼 주가 부진에 대한 상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적지 않은 시세를 주었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기회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하방 지지력이 명확하게 자리한 차트의 저점 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점에서 투매를 고려하는 분들의 특징은 고점에서는 쉽사리 포머 현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와 선택은 늘 엇박자 투자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주가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입했다면 주가가 반등할 때는 익절 포인트를 찾는 데 주력하고 저점에서는 추가 대응 포인트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2차 CRL 직후에도 4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었는데 이후에는 3주 연속 매도세로 전환했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2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는 물론이고 2차 CRL 이후로 한정해도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5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주요 증시는 미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자 이에 커플링되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면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보다 견조했던 CPI 지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한 글로벌 증시 추가 상승세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미증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종목은 단연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전기차에 국한하면 곤란할 것이며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와 ESS에 주목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최근의 급반등세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로 확인된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방 또한 테슬라를 바닥권인 223.7달러에서 대거 추가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적지 않은 수익률을 취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전망은 장전 코멘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증시를 전망하면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미국 3대 지수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과 대만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 증시는 2025년 들어 코스피가 9.4% 상승하고 코스닥이 6.8% 상승하며 탄핵 정국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이후로 보면 우리 증시 상승률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여야를 떠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는 주가가 최소 관망세를 보이거나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도 당분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1조 9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시장 또한 현물시장과 동일한 1조 9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운수창고와 기계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로 주간 등락률 마이너스 2.33%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은 기계장비와 건설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통신과 금융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1.73% 상승하였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HLB의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며 HLB 제약이 뒤를 이으며 선두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테라퓨틱스는 지속적인 약세 속의 선두권을 벗어나서 3위로 밀려났으며 생명과학과 제넥스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바이오스텝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었던 파나지는 1분기 영업이익 급증으로 중위권으로 올라섰으며 바이오스텝은 여전히 2차 CRL 주가보다 하락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4월 중순 이후 하향 추세를 그리며 7,135억 원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0.76%로 지난주 11.05%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5월 1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39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에는 공매도 잔고 또한 감소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LB의 적지 않은 공매도 잔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높게 쌓아 올린 공매도 잔고가 대세 상승 시에는 상승 동력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테라퓨틱스와 바이오스텝 순으로 수익을 보았으며 파나진과 제넥스와 제약 순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차잔고 순위를 보면 HLB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3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 대차잔고 수량보다는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5%를 초과하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30위까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표기해드렸으니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차바이오텍이 27.8%와 24.6%로 가장 높은 대차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에코프로와 주성엔지니어링이 17.9%와 16.8%로 적지 않은 대차잔고 비율을 보여주며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차거래 증가율을 함께 참고하시면 공매도 공세에 대처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HLB그룹주의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 비율을 살펴보면 HLB가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8%로 여전히 가장 높은 대차잔고 비율을 보였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와 HLB 제약이 5.6%와 5.5%의 적지 않은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 비율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HLB그룹주 단기 대응 내역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양파 멤버십 추천 종목 수익률이나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CRL 이후 자주 언급했듯이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위주로 진행한다고 해도 권고드린 대로 박스권의 상단이자 주요 변곡점인 6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했을 것입니다. 출향파 역시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한 단기 대응 물량들을 박스권 상단에서는 익절로 대응하였으며 박스권 상단을 찍고 반락이 나올 때는 저점에서 분할로 재진입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권고드렸듯이 추가 수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멘탈 강화를 위해서라도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공개해드렸듯이 출향파는 회원들과 함께 1차 CRL 이후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기 대응을 재개한 이래 HLB가 0.7%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14.1%나 하락하였으며 HLB제약은 11.3% 하락하며 대응하는 그룹주가 모두 적지 않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을 시작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6거래일 만에 154.7%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에도 적지 않은 투자 성과로 고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CRL 때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상하단과 일봉의 상하단을 효율적으로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의 차트 이론은 수년 동안 검증되었기 때문에 일봉과 파동의 상하단을 공략하는 것은 요행이 아닌 실체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 증시가 마이너스에 머물고 우리 증시가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에서도 지수를 크게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78.7%이며 2025년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무려 6,093%입니다. 2025년 손실마감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834%로 현재까지 합산 수익률은 5,238%입니다. 2025년 코스피가 9.2% 상승하고 코스닥이 8% 상승에 그쳤으며 미국 종목들은 2025년 들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